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전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영성 작가의 책을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또 이 독서법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 이건 어떤 건가, 또 우리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하버드에서 어떻게 책을 읽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쓴 하토야마 레이토는 하토야마 종합연구소 대표이사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08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 중에 가장 성공한 31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자기만의 독서법 덕분이다. 그래서 이 독서법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책을 읽나 이렇게 봤더니 다들 책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도 지금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이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을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시간 자체가 없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업 자체가 사례 연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해서 그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만 하기에도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수업 준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뭐 다 이렇게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례, 이 비즈니스, 이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그 부분들만 내가 이제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딱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에 지금 같이 좀 볼게, 프롤로그를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2년간 공부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스탠퍼드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정확히 말하자면 책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독서보다 실천이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독서보다 실천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책을 내가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에서 내가 어떤 이 책 한 권에서 그냥 어떤 책 첫 장을 딱 넘겼는데 어떤 한 줄을 딱 보고 내가 내 비즈니스에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딱 느껴진 게 있으면 바로 책을 덮고 바로 실천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아있는 독서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또 같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왜 하버드생들은 책을 읽지 않을까? 한마디로 엘리트라 불리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책 읽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월등한 결과를 내고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한대요. 이 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바로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 거예요.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생들은 사례 연구를 2년 동안 그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업에서 사례 연구만 하고 그 해결책을 내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인데, 필요 없는 책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책을 읽는 건 그거 자체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집었다면 이 책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책만, 나한테 꼭 필요한 책만 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하버드식 독서법의 핵심은 여기 딱 3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 과제에 직결되는 책 10권을 고른다. 그 10권을 책상 위에 둔다.
필요할 때마다 참고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 있죠. 그 과제에 직결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책 10권을 골라서 그 10권을 책상 위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하버드식 독서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40살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거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는 나만의 독서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빨리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한 달에 30권을 독파하지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독서는 무의미하다. 나 이번 달에 30권 읽었어. 근데 난 그거 가지고 실천으로 옮긴 건 없어. 내가 바뀐 건 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의미한 독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책에서는. 책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독서의 목적을 새롭게 세우면 당신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산증인이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엘리트들의 독서법으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자. 그래서 하토야마 레이토가 이렇게 책 프롤로그를 썼어요. 근데 이 프롤로그만으로도 저는 막 밑줄을 엄청 걷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제 뭐 비즈니스 독서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도,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독서법에 대해서 나온 거긴 한데, 이 독서법이 저희들 그냥 일반적으로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엘리트들이 이렇게 지금 독서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면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 독서법을 잘 적용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미국 국어 교육은 자기 의견을 가지기라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은 후에 요약 정리가 아니라 이 책에 쓰여 있는 이론을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결론을 적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책에 쓰여 있는 이론 어떤 거 알게 됐어요. 그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내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까지.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훈련을 미국 국어 교육에서는 계속 반복한대요. 자기 의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목적이 과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보면 독서가 과제 해결을 위한 독서가 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독서가 있고,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한 독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독서예요. 다 필요한 독서고, 교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비즈니스 독서법은 과제 해결을 위한 독서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한 그런 우리가 역사서나, 그쵸,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한 독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독서법들이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제 노트예요. 여기 보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사물을 계속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가지는 독서법은 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일본하고, 이 사람이 하토야마 레이토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의 독서 감상문은 요약과 감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 쓰고 맨 끝에 내 느낌, 내 생각, 느낀 점.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쵸? 그다음 미국의 독서 감상문은 자기 생각 표현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런 요약하는 거 없고요. 감정을 어떻게,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도 적지 않는데요.
그냥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 책 읽고 나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실천을 바꿔봐야겠어. 행동을 바꿔봐야겠어. 이게 만약에 이제 어렸을 땐 이렇게 했지만 이게 비즈니스에 적용된다면 나 이 이론을 이제 새로 알았어. 이거 지금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거야. 해볼 거야. 그래서 과제 해결을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어 교육의 목적은 독해라는 거죠. 말하자면 문장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바르게 해석하는 거. 그게 이제 일본 국어 교육의 목적이라면 미국 국어 교육의 목적은 자기 의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당신이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래서 이 교육의 차이가 나와 있고요. 이 어른이 되어서 읽은 책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갑자기 드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겠구나. 이제 줄거리, 그 다음에 감상문 이렇게 이 방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면 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지,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네, 그런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식을 외우기보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해요.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사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을 외우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AI 시대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지식이 넘치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암기한다는 건 사실 좀 20세기적인 방식이죠. 자기 머리로 이야기의 다음을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머리로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정해진 답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혁신은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와중에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정해진 답을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제 수업에서 토론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잖아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하버드 MBA 그 과정에서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여기에서도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사례 연구를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의견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렇죠.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의견 갖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런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와 책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따져가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을 저도 좀 들여봐야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라면 이 주인공이라면 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 후에는 요약과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 책에 쓰여 있는 이론을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자신이 떠올린 다음 단계와 자기 나름의 결론을 적는다. 그래서 독서 후에 간단한 요약과 그 다음에 이 책에 쓰여 있는 이론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내 나름의 결론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독서가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서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왜 경영서나 실용서 이런 거 읽는 목적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양으로만 쌓지 말고 그게 나의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즐기기 위한 독서는 이런 소설이나 그쵸 에세이, 뭐 만화 이런 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독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의 그 핵심이 그러니까는 책 10권을 책상 위에 두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보라고. 그래서 가까이에 두는 책을 항상 10권으로 최강의 10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책, 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10권, 최강의 10권을 골라서 날마다 우선순위나 흥미에 따라서 그 중에서 읽을 책을 정한다. 그래서 10권을 이렇게 책상 위에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책을, 그쵸? 그리고 책상이든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게 필요한 책 10권 선정 기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을 필요가 있는 책.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당장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책. 그 다음에 흥미있는 주제. 내가 흥미있어 하는 주제고요. 꼭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 그 다음에 장래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한테 되게 유익할 것 같아. 내가 읽어두면 되게 유익할 것 같아. 이런 책. 이런 책들로 10권을 선정해 두라는 거예요. 당장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 해결할 수 있는 책, 그다음 흥미있는 주제고 꼭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 장래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핵심이 책 10권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정 기준으로 10권을 정해서 책상 위에 이렇게 가까이 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잘 써먹으셔서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성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책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을 것이에요. 네.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조금 떨렸어요. 약간 떨렸고요. 이게 혼자 찍어도 이렇게 그러네요. 긴장이 됩니다. 뭐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계속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